안녕하세요. 저는 모진 시집살이와 남편의 무시로 힘든 결혼 생활을 했는데 살고 싶어서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우연히 만나게 된 전 남편은 카페 주변에서 청소를 하던 저를 보고 비웃기 시작했는데요. 청소를 하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더니 이혼해달라고 노래를 불러서 해줬더니 고작 청소나 하면서 사냐? 그러게. 주제를 알고 이혼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10분 뒤, 눈 뒤집히며 오열하면서 후회한 사람은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대체 1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얘기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어릴 때부터 엄마와 둘이 살았습니다. 학창 시절 공부를 잘하는 것도 그렇다고 못하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건 포기했고요. 좋은 대학에 갈 자신도 없고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돈 벌고 싶어서 자격증 따고 취업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서는 열심히 일도 하고 월급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차곡차곡 모으며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리를 달기까지 10년이 걸렸습니다. 고졸 입사긴 해도 큰 차별 없이 다녔는데 오히려 저를 무시하는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대학 나온다고 다 잘 풀리는 건 아닌지 만나기만 하면 다들 살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하고 지낸 친구들은 중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나 이번에 연봉 협상했는데 너무 안 올려준다. 그래도 너 정도면 많이 받는 거 아닌가? 많기는 이 정도 연봉으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데 희정이 넌 회사 잘 다녀? 내가 듣기론 너 연봉 정말 짜다고 하던데. 아, 많이 받는 건 아닌데 그래도 다닐만 해. 중학교 친구들을 보면 최소 전문대 이상의 대학원을 나온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만나면 월급 얘기부터 시작해서 직장 상사 얘기, 일 얘기, 돈 얘기까지 아주 쉬지 않고 얘기하는데 막상 제가 일 얘기를 하면 소외시킨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도 넌 좋겠다. 뭐가? 아니, 우리랑 다르게 단순 업무잖아. 그런데 고등학교만 나왔는데도 대리 달 수 있어? 어? 그럼 가능하지. 뭐랄까. 집중 공격을 하는 건 아니었는데 말 속에 은근히 섞여 있는 그 뉘앙스가 늘 이랬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웃고 얘기했지만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늘 상처받는 건 저였죠. 처음 회사에 입사해서 허드렛 일로 시작해서 일 배우고 대리를 달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하며 다녔습니다. 대학 나온 친구들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속은 좀 상하더군요. 그래도 요즘 사는 게 다들 팍팍하고 힘든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하고 친구로서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데 왜 안 부럽겠어요? 친구들 대학 다닐 때 저는 학교도 안 다니고 20살 때부터 일만 해서 친구들이 대학 생활에 대해 말할 때 OT나 MT, 학점, 동아리 이런 얘기하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때도 제 앞에서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할 때면 악의는 없겠지만 전 열등감으로 서럽기도 했는데 제가 선택한 길이라 늘 친구들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결국 지금 저와 제일 마음이 잘 맞는 친구들은 동창이 아니라 같이 고졸 입사한 회사 동기들이었습니다. 결혼 후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한 동기들도 있으나 적어도 저를 무시하거나 소외시키지는 않았으니까요. 암튼 그렇게 친구들과 서서히 거리를 두며 지냈고 일만 하며 제 인생 살자 싶어서
회사 마치고 집에 오면 책도 보고 자격증도 준비하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회사 동기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해서 애까지 낳고 살았는데 그 동기 남편의 친구였어요. 무슨 자리를 마련해서 선보듯 만난 건 아니었고 밥 먹는 자리에 동기 남편이 본인 친구 몇 명과 함께 데리러 왔다가 자연스레 합석하면서 서로 호감을 갖고 만나게 됐죠. 남편은 대졸이고 저는 고졸이라 처음에는 만나는 걸 좀 꺼려했으나 남편은 전혀 상관없다며 누가 요즘 학력을 따지냐면서 만나는 내내 저에게 정말 잘해줬습니다. 둘 다 어린 나이에 만난 건 아니라 1년 반 정도 연애 후 저희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까지 간 그 과정이 순탄한 건 아니었으나 결론은 양가에서 기분 좋게 허락을 받아 식을 올렸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좀 오너라. 어머님, 오늘 무슨 일 있으세요? 있기는 뭐가 있어. 우리 성수 잘 먹는 반찬 좀 해놨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퇴근하고 갈게요. 시댁은 집에서 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가까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가 오라고 하면 바로 갔죠. 저는 결혼 후 시댁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2번 정도는 방문했고 남편 없이 혼자서도 그냥 몇 번씩 갔습니다. 평소 전화도 자주 했고요. 저도 아빠 없이 엄마와 둘이 살았는데 남편도 비슷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댁이 이혼 가정은 아니고 아버님이 몇 년 전 돌아가셔서 어머니만 혼자 살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 더 잘 챙기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나쁘지 않아서 같이 다니는 것도 잘했고요. 저보단 당연히 본인 아들 챙기시던 어머님이었지만 그래도 저한테 못되게 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시댁이 다 이런 거겠지 생각하며 살았어요. 친정엄마도 시댁에 가면 늘 잘하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외박을 몇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야? 나 지금 친구네. 이 시간에 친구네? 금방 들어갈게. 일 때문에 얘기가 길어졌어. 미안.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늘 사업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고등학교만 나왔어도 바보는 아니었는데 은근히 저를 무시할 때가 많았어요. 새벽에 들어온 남편을 붙잡고 잔소리하기 싫어서 일단 자고 아침에 일어나 밥 먹으면서 얘기를 먼저 꺼냈는데 자기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말했잖아, 일 때문이라고. 정말 그 사업 하려고? 여태까지 내 말을 어디로 들었어? 사업 아이템이 진짜 좋다니까. 친구도 투자한다고 했고. 그냥 월급 받으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얘가 또 답답한 소리 하네. 요즘 회사 다니면서 월급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버냐? 주변에 돈 많이 번 사람들 보면 직장인은 한 명도 없어. 거의 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지. 주식은 기본이고. 솔직히 너 내가 말해도 잘 모르잖아. 그럼 나 출근한다. 네, 저 남편의 말처럼 사업에 대해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부부니까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제 말은 들으려 하지 않는 남편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저와 상의도 없이 회사에 사직서를 내고 매일 밤마다 만났던 친구와 사업을 시작했죠. 그런데 결과는 뻔했어요. 아주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그 일로 저는 남편에게 실망했고 상처도 받았는데 시모와 그렇게 친하고 사이가 좋다 생각했지만 이런 상황에 역시 시모는 자기 아들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 후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자 자기 아들한테 무슨 일이라도 나는 게 아니냐며 거의 매일같이 음식을 해서 집으로 찾아오셨죠. 아침을 차려놓고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모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오셨어요?
내 아들 보러 왔다. 아직 자냐? 네, 깨우지 말라고 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애 밥은 먹이고 회사 가야지. 안 그래도 차려놨어요. 넌 네 남편 저러고 있는데 회사 나간다고 그렇게 꽃단장을 했냐? 이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시모가 오는 걸 반기는 것도 아니었는데 외아들이라 귀하게 컸다면서 어디 아프면 안 된다고 저 난리였죠. 그렇게 집에 오셔서 만나거나 혹은 전화 통화를 할 때면 시모는 늘 본인 아들을 두둔했습니다. 출근은 했어? 네, 어머님. 저 지금 회사예요. 우리 성수 아침 먹는 거 보고 나도 집에 왔다. 네. 내가 아주 우리 아들만 보면 속이 상해서 온. 어머님 우세요? 그럼 내가 웃게 생겼어? 남자가 큰일을 하려면 저렇게 실패도 하고 그러는 건데 어깨가 쭉 처진 게 아주 보기 싫어. 혹시 네가 옆에서 잔소리하고 구박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제가 어디 그런 적 있었어요?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나만 보면 왜 그렇게 짜증을 내냐고. 당연했습니다. 남편은 사업 말아먹고 매일 늦게까지 잤는데 슈머가 오면 안방에 들어가 커튼부터 열고 억지로 일으켜서 밥 먹으라 하고 청소기 돌리고 시끄럽게 하면서 쉬지도 못하게 했으니까요. 제가 출근을 해서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몰랐는데 슈모가 다녀간 날은 무지 시끄러웠나 보더라고요.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자 이제 오세요? 아, 네. 그런데 좀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뭐를요? 경비 아저씨 말씀을 듣고 알게 됐는데 제가 출근 후 시모가 와서 남편과 있는 날에 둘이 엄청나게 싸운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목소리를 내면 절대 작은 목소리가 아닌데 시모도 만만치 않았죠. 그러니 둘이 악을 쓰고 싸울 때 아래층에서 그게 너무 시끄러웠는지 몇 번이나 올라와서 조용히 해달라고 하고 경비 아저씨도 불렀다가 관리사무소 가서 얘기도 했다가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모한테 그만 오시라고까지 했는데 그럴 때면 욕먹는 건 저였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집에서 저러고 있는 걸 보고는 제 탓을 하셨는데요. 내가 하도 답답해서 오늘 용한 곳에 가서 점 보고 왔어. 점이요? 그래. 여기가 너네 결혼할 때 사주도 봤던 곳인데 기가 막히게 잘 맞추더라. 결혼 당시 시모가 저에게 사주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을 보러 다니시는 것도 몰랐는데 답답한 일이 있으면 늘 이곳을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있으니 이번에 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가서 물어봤더니 이제 잘 풀릴 거야. 아주 잘 될 거라고 하더라. 잘 되려고 지금 제대로 망한 거라고 하니까 너도 바가지 이제 그만 긁으라고. 결혼 전 그렇게 다정하고 저밖에 모르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네가 뭘 알아? 대학 안 나왔잖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상처를 주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무슨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고 바가지를 긁겠어요? 그러면 싸우기만 할 뿐인 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었는데. 암튼 시모는 이날 이 얘기만 하고 딱 끊었으면 저도 그냥 그러려니 했을 텐데. 그리고 네 사주가 너무 별로야. 네? 제 사주가 왜요? 안 좋다고. 내 아들하고 상극이래. 그러니까 넌 내 아들하고 사는 동안 항시 져주고 살아야 돼. 알아들었어? 그러면서 본인 아들이 정말 귀하게 컸으니 무슨 상황이든 저더러 이해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그날 이후로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더니 그나마 시댁에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정도 똑 떨어져서 마음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전화는 진짜 가끔 하고 정기적으로 시댁에 방문하는 것도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가더라도 솔직히 있기 싫어서 언제 집에 가냐고 계속 묻게 되고 그랬죠. 남편은 사업 망하고 한동안 백수처럼 지냈습니다. 시모는 남자가 일도 없이 집에서 놀면 안 된다고 나가서 일은 안 해도 되니 친구들 만나 시간 보내라고 매달 쓸 돈도 꼬박꼬박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뭐가? 사업이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걸 내가 몰라? 그래도 더 나이 들기 전에 다시 회사 알아보고 일해야지. 엄마가 돈 보내줬어. 이걸로 마트 가서 장 봐. 돈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 돈도 중요하지. 그런데 계속 이럴 거야? 알았어. 평소 저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오랜 시간 누워만 있으니 답답해서 저도 잔소리를 하게 됐고, 그렇게 남편은 반 억지로 회사를 알아보고 다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할 일은 없겠다 생각했는데 시모와의 사이 때문에 남편과 허구한 날 싸웠습니다. 그동안 시모가 저에게 모진 말도 하고 시댁에 가는 게 싫어서 잘 안 갔더니 시모는 그게 섭섭했나 봅니다. 제가 일부러 전화도 몇 번 못 받은 척 피하고 시댁 가는 것도 전과 다르게 줄였더니 시모가 남편에게 뭐라고 한 소리 한 모양이었죠. 남편이 새로 들어간 회사는 집에서 정말 가까웠습니다. 그래도 전 직장은 나름 대우도 좋고 연봉도 잘 받았는데 이직한 회사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남편도 마음을 못 붙이고 그냥 의무적으로만 다니고 있었는데 퇴근 후 집에 왔더니 남편이 인상을 팍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사에서 무슨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이직하고 나서 집에 오면 늘 회사 상사 욕부터 회사가 쓰레기라는 둥 안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나 왔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회사에서 뭐 힘들었어? 아니, 너 때문에.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한데 갑자기 저한테 짜증을 내고 소리부터 지르니 저라고 좋겠어요? 내가 왜? 왜 화를 내는데? 너 우리 집에 요즘 통 안 갔다며? 엄마가 전화해도 안 받고 너 지금 일부러 그러냐? 일하다 보면 전화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뭘. 처음에는 딸처럼 살갑게 살자더니 역시 남이네. 너 지금 며느리 노릇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말이 과연 누구에게서 나온 말일까요? 시모였습니다. 시모와 통화하면 늘 신세한탄하는 소리였는데요. 기분 좋게 출근했다가도 시모와 통화를 하고 나면 기운이 쭉쭉 빠졌죠.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시모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한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한 모양이었는데 며느리 노릇이라는 말을 남편이 그냥 생각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모가 남편에게 한 말이었고 그걸 그대로 저에게 전한 거였죠. 그동안 시모와 남편의 행동에 실망하고 화나는 건 저인데 꾹 참고 살았더니 저런 소리나 듣게 됐네요. 싸우는 것도 이제 지쳐서 그냥 피하게 되더군요. 그냥 이제 싸울 것 같다 싶으면 머리가 그저 멍하고 흐리멍덩하게 생각이 없었는데 이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마와 둘이 살면서도 아빠와 쭉 연락은 하며 지냈습니다. 지방에서 사셨고 그곳에서 일하시느라 자주 볼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빠가 아주 가끔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와서 몇 번 밥을 먹은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결혼하고 저도 바쁘게 살다 보니 아빠와 전처럼 자주 연락하지는 못했는데 그동안 몸이 아프셨는데도 따로 말씀 없이 혼자 견디셨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남편의 쓰레기 인성을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아니, 너랑 같이 살았던 사람도 아닌데
무슨 나더러 같이 가자고 그러냐? 무슨 말이 그래. 그래도 나한테 아빠인데 호칭도 안 쓰냐? 아, 그래. 장인어른. 됐냐? 암튼 아직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병원에 계신다며. 그럼 너 혼자 가도 되는 걸 굳이 나를 끌고 가려고 그래? 나 바빠. 결국 남편 없이 저 혼자 내려갔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였으나 엄마가 아빠와 결혼 후 모진 시집살이에 견디지 못하고 헤어지신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일 때문에 바빴고 그러다 결국 이혼을 하셨죠. 할머니는 엄마가 찾아오는 건 절대 못 본다고 하셔서 아빠가 계신 병원에 엄마는 오시지 못했습니다. 이혼을 해서 따로 살았지만 그동안 저에게 아빠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은 건 엄마 역시 아빠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나 아빠가 위독하다고 하니 엄마도 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았는데 할머니가 그렇게 반대를 했죠. 결국 저 혼자 가서 아빠를 만났고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 건지 제가 막 도착했을 때 아빠가 아주 잠깐 의식에 돌아와 제 얼굴도 보셨고 미안하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더 기가 막혔던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아, 글쎄 내가 거길 왜 가는데? 그래도 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너랑 살면서 니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대체 뭐가 있다고 가냐? 뭐? 낳기만 하면 무슨 부모인 줄 아나? 솔직히 아버지로서 자격 없는 사람 아니야? 이런 헛소리를 늘어놓길래 술이라도 마신 줄 알았습니다. 어디 남편만 이런 줄 아세요? 시모까지 전화해서 할 소리 못할 소리 구분 못하고 난리였죠. 우리 성수한테 장례식장 오라 그런 말 하지 마. 어머님, 아니 막말로다가 이제 와서 무슨 사위 노릇하라는 건데? 그리고 장례 치르고 재산 정리 이런 거 할 때 잘 봐. 빚이라도 있는지. 괜히 빚 얻어와서 우리 아들 고생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이야. 여태 남처럼 살다가 이제 와서 뭔 대접을 받으려고. 그렇게 남편 없이 아빠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했어요. 하지만 제 말에 콧방귀를 끼더군요. 허허, 뭐? 뭐를 하자고? 이혼? 너 제정신이냐? 정신 멀쩡해.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도장 찍어. 니네 아빠 장례 치르는데 안 갔다고. 너 지금 시위하는 것 같은데 쇼하지 마. 내일 모레 엄마 생신이니까 장 봐서 생신상 준비나 해. 이 와중에 제가 무슨 생신 준비를 하겠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 시모나 남편이나 아빠가 어떤 상태인지 물어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와서 뭐하러 연락했냐고 하고 시모는 빚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니 두 사람이 과연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짜증나고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모의 생신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평일이었는데 남편은 회사까지 빠져가면서 시모 생신을 준비하라고 했지만 제가 왜요? 오늘 알지? 야,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래서 빤히 쳐다봤더니 회사에 쉰다고 말했냐? 마트 문 열면 바로 가서 장 보고 엄마 집으로 가. 나도 퇴근하고 갈 거니까. 아들인 너는 출근하고 며느리인 나는 회사까지 빠져가면서 생신을 챙겨? 넌 며느리니까. 넌 아들이잖아. 이런 걸 며느리 돌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나도 우리 엄마랑 너랑 서로 안 보고 살았으면 나도 너한테 생신 챙겨달라 이런 말 안 해. 그런데 넌 나한테 그랬지? 여태 안 보고 살았던 니네 아빠 장례식에 나더러 와서 사위 노릇하라고 한 거니까 넌 당연히 안 간 거고. 나 출근하니까 차질 없게 해라. 이따 엄마가 친구들도 부른다고 했어. 괜히 엄마 기분 거슬리게 해서 또 못 일 나게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시모한테 아침 일찍 간다는 말도 안 했는데 남편이 말했는지 일하는 중에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안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전화 왜 안 받냐? 장 볼 때 고기 좀 넉넉히 사오너라. 친구가 2명도 온다고 연락 왔어. 저는 문자에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문자 한 통 보낼 시간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날은 무지 바빴습니다. 며칠 회사를 빠졌더니 할 일이 많았거든요. 오전에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와보니 부재중 전화만 80통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온 적이 없었는데 쉬모였어요. 그리고 남편도 전화를 많이 했길래 바로 걸었습니다. 야, 너 지금 어디야? 회사, 엄마네 안 갔어? 내가 간다고 했어? 난 그런 적 없는데. 나 바빠 끊어. 업무상 핸드폰으로 전화 받을 일도 있어서 꺼두지 못했는데 시모와 남편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이날 저는 퇴근하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는 아빠와 이혼 후 저와 둘이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저만 보며 사셨죠. 그래서인지 유독 나이가 들면서 살도 많이 빠지셨는데 이날 제가 친정에 가서 이혼 얘기를 꺼냈더니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왜 그래? 엄마가 왜 미안한데? 엄마랑 왜 팔자가 똑같은데? 내 팔자가 뭐 어때서? 엄마는 이날 통곡하듯 우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비슷했어요. 엄마도 좀 기우는 조건이라 반대하는 결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빠가 엄마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서 결혼한다고 했더니 할머니가 조건을 달았다고 했죠. 시부모 모시고 살라고요. 그래서 한 집에서 다 같이 살았는데 아빠가 출근하면 그렇게 엄마를 못 살게 굴고 결국 시집살이 못 이기고 이혼을 했는데 저는 두고 나가라고 했음에도 엄마한테 저까지 없으면 정말 무슨 일이 날 것 같았는지 아빠가 저와 엄마 둘이 살게 집도 마련해주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이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크고 나서 엄마한테 들은 얘기였어요. 암튼 저도 결혼해서 시모나 남편한테 무시받고 살다 이혼하고 싶다고 하니 엄마가 다 본인 탓이라며 서럽게 우셨습니다. 엄마가 제대로 된 가정에서 널 키웠으면 좀 달라졌을까? 왜 자꾸 그런 말을 해? 나 그럼 다시 안 온다? 살면서 이혼한 부모님 탓을 해본 적도 없었고 고졸에 무시당해도 누구 탓하며 살아본 적 없었습니다. 제 삶에 어느 정도 만족하며 살았는데 엄마가 저리 우시니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이날 저는 친정에서 하루 잤고 오랜만에 엄마와 둘이 누워서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엄마 걱정하실까 봐 제가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하지 않고 잘 사는 모습만 보여주려 했었는데 다 들으시고는 너무 속상해 하셨어요. 그리고 빨리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가서 저는 남편에게 다시 이혼 얘기를 꺼냈는데 가서 엄마한테 사과부터 하고 와. 도장 찍어. 내 말 무시하냐? 무시하는 건 너지. 엄마 생신 망쳐놓고 이혼하면 끝이야? 우리 엄마냐? 니네 엄마지. 여태 어머님 생신날 네가 네 손으로 생신상 차려드린 적 있어? 들어보니까 용돈 한번 드린 적 없다던데? 그런데도 아주 훌륭한 아들이라고 하시더라? 그래놓고 나한테는 니네 엄마 생신상 차리라고? 나 너랑 결혼하고 한 번도 빼먹은 적 없어. 시위하는 거 맞네. 니네 아빠 장례식에 안 갔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 너. 산 사람이나 잘 챙겨. 그러다 너 진짜 후회한다. 시모는 더 했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낸 걸 남편에게 전해 듣고는 전화해서 사람을 들들 볶았는데요. 그 엄마의 그 딸이네. 뭐라고요? 내 말이 틀리냐?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그런가? 이혼이 아주 쉽나 보네. 네가 내 아들하고 이혼하면 뭐 잘 살 것 같냐? 더 좋은 남자라도 만날 것 같냐고. 아니 설마 너 혹시 누구 있어서 지금 이렇게 이혼하고 싶어 안 달란 건 아니야?
제가 볼 땐 그 엄마의 그 아들이네요. 뭐야? 어쩜 그렇게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지. 사람한테 상처 주면 그거 다 본인한테 돌아가는 거 모르세요? 이날 시모는 제 말에 열이 받았는지 집까지 찾아와 삿대질에 욕까지 했는데 항상 그랬던 사람이라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도장 안 찍어줄 거면 소송이라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너 나랑 이혼하면 평생 후회하고 살 텐데. 그럴 일 없어. 장담하지 마. 사람 일 모르는 거야. 맞아. 사람 일 모르지. 네가 그 조건에 나랑 이혼하면 나보다 더 좋은 남자 만날 것 같냐? 내가 재혼을 하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나 잘해. 남편은 끝까지 자기와 이혼하면 더 좋은 남자는 못 만날 거라면서 제가 고생길이 훤할 거라고 했습니다. 너 그 조건에 이혼녀 딱지까지 생기면 더 살기 고달파질 텐데. 그래도 진짜 나랑 이혼하고 싶어? 저는 살려고 이혼을 택했습니다. 인생 긴데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남편의 말대로 이혼녀가 되면 사회에서 받는 시선도 무시 못할 거라는 걸 제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보다 낫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다들 힘들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해서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힘든 건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 그립거나 결혼해서 살았던 순간들이 생각나고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두 사람을 안 봐도 되니까 그것만으로도 인생을 다시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언제나 저를 무시하던 동창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또 만나자고 연락이 왔는데 굳이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나서 또 무슨 말을 할지 대충 예상이 되더라고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리고 돈 낭비라는 생각에 과감히 그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도 참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쓸데없는 잡생각이 들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이혼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평소처럼 일찍 매장으로 나와 주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고 말았어요.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최희정. 뭐야? 그건 내가 할 소리야. 너 대체 여기서 뭐해? 보면 몰라? 청소하잖아. 제가 한 카페 앞에서 빗자루를 들고 길바닥을 쓸고 있는 모습을 본 전 남편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갑자기 마주친 전 남편 때문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무시했어요. 그렇게 무시하고 청소를 계속하고 있는데 전 남편은 제 앞에 서서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랑 이혼하고 소식도 없이 조용히 살길래 회사 다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어? 너 혹시 잘렸냐? 내 말 무시해? 야, 사람이 말하는데 쳐다는 봐야지. 나 바빠. 갈 길 가라. 여긴데? 뭐? 갈 길 가라며. 나 여기 찾아온 거라고. 이날 전 남편은 제가 청소하고 있던 건물에 볼 일이 있어서 찾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나 오늘 사무실 계약하려고 온 거거든. 뭐? 사무실? 이 건물 3층. 마침 자리가 나왔다길래 보고 계약할 거야. 그러게, 주제를 알고 이혼을 했어야지.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나 이렇게 잘 나가는 거 보니까 후회되지 않냐? 아니? 그래, 자존심은. 솔직히 후회되잖아. 나랑 그냥 계속 살면서 우리 엄마 잘못이고 그랬으면 너도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건데 이게 웬 꼴이냐? 건물 청소나 하고 있고. 전 남편은 제가 청소하는 모습에 불쌍하다고 비아냥거리기까지 했는데요. 글쎄, 후회는 내가 아니라 네가 할 것 같은데?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전화 왔다. 네, 여보세요? 아이, 사장님 왜 이렇게 안 오세요?
그럼 저 먼저 3층에 가 있을게요. 바로 올라오세요. 네네. 아이, 바쁘다, 바빠. 부동산 사장님인데 좀 늦는다고 하네. 그래서 나 먼저 올라가 있으래. 그래, 가봐. 그리고 너 좀 전에 나한테 뭐라고 했냐? 후회? 웃긴다, 웃겨. 됐고, 너 이 건물 청소하는 거만 앞으로 잘 부탁해. 매일 보게 생겼네? 그런데 그 앞치마 뭐야? 아, 여기 1층 카페에서 알바하냐? 그럼 내가 또 커피 팔아줘야지. 장사 안 되면